비밀이라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부터 내가 맘먹으면 너가 어디서 뭘 하든 다 알 수 있다. 시험부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사건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좀 경험하고 개업을 하게 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19탐정센터 대표 이정주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무장 일을 좀 오래 했고요.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탐정업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사부터 형사까지 전문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법에서 증거를 요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의뢰인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했던 일들이 재판에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의뢰인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비밀이라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현장 인원들은 한 30명 정도 전국에 퍼져 있고요. 내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인원들, 팀장, 본부장, 그리고 이사님 해가지고 내부 인원들은 한 7, 8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과 유독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도나 불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사사건이나 민사 관련해서 증인 진술의 확보나 그 필요한 결정적인 상황에 대한 CCTV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인데, 저희가 돈을 적게 번다는 건 아니지만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상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가지고 와야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사무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이제 어떤 소송 증거를 좀 수집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변호사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제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들을 좀 기본으로 해서 증거를 수집해 주면 억울한 의뢰인들이 뭔가 좀 더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거의 없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업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대형 로펌에서 협업하자는 식의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필요성을 점점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보통은 이제 흥신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소규모의 1인 탐정들은 사건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처음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든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뒤에 우리가 타겟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고액의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일부 돈을 받고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이제 불편한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야별 전문 탐정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없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 제 회사, 주소 다 까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유래라기보다는 그 과거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그 전에는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쉽게 어깨 형님들이 도청기나 불법 장비들 활용해가지고 불륜 증거나 누구 미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사실상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보통은 저희를 흥신소라고 부르고, 이제 비교적 저희 이제 밑에 세대 분들은 탐정이라고 불러요. 사실상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탐정들의 영업비밀 같은 방송들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삼으려는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원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 사건 해결의 질은 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자격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탐정 직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좀 진지하게 그런 교재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민간 자격증이라도 발급받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현장 인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바로 움직이고. 왜냐면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고된 일이기 때문에 보통 뭐 경력자를 이제 충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서 키우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당사도 마찬가지지만 타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제가 현장 인원들 이력서를 많이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추리를 좋아했고 코난, 셜록 홈즈 그런 추리 소설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코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화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탐정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코난은. 근데 사실상 뭐 물론 그런 재치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장의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다르고, 가장 큰 차이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경찰과 공조수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팩트입니다. 있죠. 있으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맘먹으면 너가 어디서 뭘 하든 다 알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 뭔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도감청 이제 탐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여러 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견적을 매깁니다. 저희가 두 가지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일단 맛배기 형태의 이제 간단한 적용 법률, 마케팅하는 방법, 뭐 상담하는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고, 창업 교육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실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장기간 교육을 하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교육 두 가지 중에 약간 기초적인 부분들을 교육받는 경우에는 바로 창업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의 지식이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거나 일부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그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고, 두 번째 교육 같은 경우는 바로 창업이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부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저희가 PIA 자격증 관련한 한국 공인탐정연맹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자체의 발급은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문제는 이제 자격증 발급 이후에 실제 이 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방법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게 보통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학폭 관련해서 그 학생이 좀 자살했던 사건을 저희가 그 학폭 가해자 찾는데 좀 의뢰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뚜렷하게 가해자들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좀 처벌받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직도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조사나 그 전에 조사했던 부분들을 좀 의뢰인과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으로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앞으로 뭐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단순히 추리나 소설 속에 나오는 탐정이 아닌 현업 탐정으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탐정업을 하면 충분히 보람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부모다 보니까 자식을 찾는 분의 의뢰였는데 이분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고 애를 놓자마자 이제 헤어지게 돼서 그 아이를 찾는 일을 의뢰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가 작전을 해서 연결시켜 드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때는 뿌듯했었고,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저희 쪽에 증거 수집을 의뢰를 주셨는데 이제 현장에 있던 CCTV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확보를 해서 그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건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촬영하면 자기가 나와서 사연을 얘기를 하겠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119 탐정센터에서 의뢰인들의 썰을 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람을 찾고 싶거나 배우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저희 앞에 나가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